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가슴 이야기 해모가의 원장 민호빈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가슴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제가 왜 이 채널을 이제 와서야 시작하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고민을 많이 하나요, 사람들이? 자, 피디님. 우리 미팅 나갔어요. 소개팅. TV나 무슨 짤 보면 남자의 시선 트래킹 하는 거 보셨죠? 이렇게. 맨 처음에 어디에 눈코로 갔다가 이렇게 어디 봐. 가슴 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슴 하면 잠재의식 속에서도 남자나 여자들 모든 사람들은 다 어린아이였던 시절이 있잖아요. 이렇게 한자에 보면은 좋다는 뜻 있잖아요. 좋다는 뜻이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가슴을 상징하는 이런 모티브가 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죠, 가슴. 그래서 저는 이 수술뿐만 아니라 이제 관리까지 하는 의사인데 오래됐죠. 개업한 지도 한 10몇 년 넘어가고, 이 업에 들어온 지는 20년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말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뭐 더 늦으면 이제 못하지 않을까요? 그때쯤 이제 일을 안 할 것 같은데. 그럼 선생님은 평생 가슴만 만지셨네요. 만졌다는 뜻이 좀 이렇게 애매하긴 한데, 가슴 진료만 했느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건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유방외과와 갑상선외과가 같이 묶여 있어요. 나라별로 좀 다른데 흉곽과 갑상선을 같이 보는 병원이 있고, 나라에 따라서, 그리고 유방과 갑상선을 같이 보는 나라가 있어요. 이게 왜 같이 묶여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분위기가 그렇죠. 그래서 유방 갑상선을 같이 보는 의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유방암, 갑상선암, 실리콘, 가슴 성형, 재수술 뭐 이런 것까지 같이 하는 토탈케어, 원스톱 토탈케어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유달로 가겠습니다. 유방의 달인 민호빈 원장님. 네네, 감사합니다. 근데 왜 세상의 모든 가슴인가요? 가슴이 작아서 고민인 분들도 있고, 가슴이 커서 고민인 분들도 있고, 남자 가슴이 커서 고민인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좀 선을 넘어가기 시작하겠는데, 여자분이 남자가 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남자가 또 여자가 되고 싶어서 수술을 하는 분도 있고, 확대, 축소, 유방암, 남성 유방, 여성 유방, 트랜스젠더, 뭐 처진 가슴, 우리가 생각하는 가슴 이야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해드리기 위해서 이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근데 왜 이제서야 채널을 오픈하신 거예요? 타겟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노출을, 제가 바라는 라이프 패턴은 아무도 모르고 제가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를 찾아오는 주 고객층이 누구시냐면 의사 선생님들 많이 오세요. 의사 선생님. 남자 선생님, 여자 의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딸, 의사 선생님 아들, 뭐 의사 선생님 친구, 친척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의사 선생님 수술 전문의였거든요. 근데 이제 까다로운 환자들만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이제 나이가 이제 040를 넘어서 050가 되었거든요. 이제 의사 된 지 한 25년 6년 됐거든요. 이렇게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남은 시기를 좀 정리하고 싶기도 하고 기록하고 싶기도 하고, 지금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유방을 전문으로 하셨는데 외과 의사 중에서도 유방을 전문으로 선택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돈도 있고,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익준이 나오잖아요. 익준이 간 이식 하잖아요. 익준이가 간, 담체, 간 이식, 간절제 수술, 뭐 담낭 수술, 담관 수술, 그리고 췌장 이식 뭐 이런 거, 췌장 절제 수술. 이게 이제 외과 의사의 꽃이거든요. 간 이식 폼나잖아요.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 살려주고. 근데 이걸 하려면 이제 대학병원에 남아야 되거든요. 대학병원에 남아서 이걸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대학병원에 못 남을 수도 있고 안 남을 수도 있고, 남았으면 좋긴 하지만 또 대학병원 의사 선생님들의 애로와 고충 사항이 있어요. 그분들 정말 훌륭하고 위대하신 분들입니다. 운과 조건이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운과 조건이 맞아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이제 개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했었고, 혼자서 수술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유방암도 진료를 잘 하지만 유방 성형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저는 혼자서 수술 다 합니다. 성형까지도. 마취과 선생님이 안 계셔도 혼자 할 수 있고, 마취과 선생님이 계셔도 할 수 있고,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지만 요즘 같은 병원 시스템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유방을 전공하고 성형, 유방암, 뭐 이런 검진에서 성형까지, 유방암 수술까지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병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료 지금 몇 년 동안 보신 거죠? 진료는? 개업한 지 이제 13년 돼가는 거예요. 제가 처음 강남에 들어온 거는 16년 돼가요. 16년. 싸이가
강남스타일을 발표했을 때 제가 그 앞에 있었어요. 강남역 사거리에서 게릴라 콘서트 같은 걸 했었거든요. 진짜 강남역 사거리에서. 그때 제가 강남에서 한참 유방성형 하고 있었거든요. 그 병원 바로 건너편 그 사거리에서 싸이가 강남스타일을 부를 때 갑자기 도로가 마비가 되더라고요. 그 옆에 이제 집에 못 가고 있을 때 생각이 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가슴 성형한 지는 한 15년, 16년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싸이도 살이 많이 쪘는데 네. 여유증이 있지 않을까요?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유명인의 사생활과 원격 진료를 철저히 안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본인이 원해서 저희에게 상담을 하시면 제가 상담해 드릴 수 있지만 얼평, 몸평, 품평 이거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이런 거 하시면 안 되고, 싸이씨 좋아합니다. 온라인에 정보 찾아보니까 엄청 많이 있는데 네. 그걸 다 믿으면 안 되나요? 자, 그런 게 이제 데드 인터넷 티오리라는 거예요. 데드 인터넷 티오리. 온라인에 어떤 정보가 올라가면 정리하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어요. 한 명이 정리를 하거든요. 맨 첫 번째 한 명이 정리를 하는데 누가 그걸 베껴요. 이렇게 베끼고, 베낀 거를 또 베끼고, 베낀 거를 또 베끼고, 또 베낀 걸 또 베낀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정보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 환자분들도 그렇고 소비자도 그렇고 병원이나 물건을 찾는 패턴이 있어요. 나 이거 오늘 가방 하나 사고 싶다. 무슨 전자제품, 카메라 이런 걸 사고 싶다. 그러면 그 모델 이름 치죠. 이렇게. 그 다음에 리뷰를 찾아봐요. 리뷰 찾아보고 리뷰가 이렇게 쌓이면 3번 이상 쌓이면 그 리뷰를 믿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최저가를 찾죠. 하나는 예를 들어 20만 원, 하나는 18만 원, 하나는 17만 5천 원 이렇게 되어 있으면 누구나 17만 5천 원짜리를 사게 돼 있거든요. 하지만 알고 보면 다 같은 사람이 운영하는 사이트예요. 20만 원을 그냥 미끼로 걸어 놓은 거예요. 20만 원보다 18만 원이 싼데 할인 행사에서 17만 5천 원이네 하면은 누구나 그 17만 5천 원짜리를 사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식의 마케팅 덫이 있어요. 이게 마케팅 툴이고 이게 기본적인 마케팅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런 정보들을 계속 환자들은 제한된 정보를 접할 수밖에 없고, 가슴 성형할 때 이제 저희 환자분들 예를 들어 가시면 제일 싼 거 찾으시잖아요. 싼 거. 싼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의사도 처음인 거예요. 내 돈 내고 그 의사한테 경험을 쌓아주러 가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싼 물건에는 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너무 저렴한 거 찾으시면은 안 됩니다. 남들한테, 경험해 보신 분들한테 물어보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싼데 좋은 게 있겠어요? 근데 그러면은 환자들이 왔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아니면 오해 이런 게 있을까요?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옛날에는 이제 1차 성형, 처음 확대 성형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재수술, 보형물 파열돼가지고 교체, 피막 제거 이런 재수술들을 많이 하는데, 그때 오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에 상담할 때 상담 실장님이, 의사 선생님이 이게 절대 안 터진다 그랬다고. 왜 터졌냐고. 보형물 안 터진다고. 강 누구 씨가 쥐어짜도 안 터지고 트럭이 지나가도 안 터진다고 했었는데 왜 터졌냐고 지금 황당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터져요. 터집니다. 터질 정도로 부드럽게 만들어야 감촉이 좋아져요. 그리고 터져야 부드러운 말랑말랑한 감촉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터지면 돌덩어리를 넣으면 절대 안 터지겠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가슴이 커진 남자들 있거든요. 선생님 저 살쪄서 터졌어요. 살쪄서 커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만 빼면 없어지지 않나요? 안 없어져요. 남자들이 가슴이 커질 때 그냥 살쪄가지고 배 나오는 거하고 가슴이 커지는 거는 전혀 달라요. 전혀. 배에는 지방만 있지만 가슴에는 젖꼭지, 유두를 중심으로 섬유질이 증식하는 유선 증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자 가슴하고 남자 가슴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세 번째 수술 같은 경우는 꼭 이제 전신 마취를 해야지만 수술을 할 수 있느냐, 전신 마취가 더 안전하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마취의 방법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마취과 선생님도 어쩔 수 없는 마취 사고가 있어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마취 약제 중에서 악성 고열증을 일으키는 부작용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선생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 약물 때문에 일어나는 악성 고열이 일어나게 되면은 정말 고가의 약을 몇 주씩 써야지만 좋아지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건 약부작용이 있는데, 전신 마취가 꼭 안전한 것도 아니고 수면 마취가 꼭 위험한 것도 아니에요. 마취는 환자의 체질, 의사의 경험 이런 것들이 잘 맞물려야지만 안전한 마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어떤 마취가 무조건 안전하다 이런 편견을 가지시면 안 되고, 충분한 안전장치와 수술 경험, 마취 경험이 있는 병원을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수술과 마취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 말고도 여러분들이 다른 채널에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들, 대학병원 이야기, 성형외과 이야기, 유방외과 이야기,
트랜스젠더, 연예인, 걸그룹, 그리고 옛날 연예인, 요즘 연예인, 여러 가지 성형의 패턴, 성형의 역사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다른 곳에서 들으실 수 없는 내용들을 하나씩 저희가 풀어드릴 테니까 구독, 이제 시작이니까 꼭 누르셔야 돼요. 그래야 저 채널 수 올라갑니다. 다른 채널에서 들을 수 없는 세상의 모든 가슴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세모 가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